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3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구치소장이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등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판사님이 이렇게 있고 이제 검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이렇게 있고 판사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증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병풍 설치하는 거예요. 못 보게. 대신 변호인이 이렇게 가가지고 신문하면 되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가 그 송환대기실에 있는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 신청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판례죠. 그래서 틀렸다고 할 수가 있다. 4번이 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디 더 틀렸냐면은 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판례는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번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정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변호사 접견실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가림막도 없고 좀 편하게 접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한정했다는 게 뭐냐면은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그 다음에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냐 이건데,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정식 선임이 돼서 들어오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랑 접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 그래서 기억번이랑 여러분들 다른 판례인데 비슷할 수 있어서 같이 연결해 놨지만, 변호사랑 접견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 접견실에서 하지 않고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변호사니까. 정식 선임된 변호사겠죠. 그러면은 재판 정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맞다 해가지고 1번 기억번 지문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사 서류에 대해서 법원에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열람 등사 거부했다, 바로 위헌이에요. 그 다음에 수사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 거부한다, 이것도 위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여주라 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거부하면 바로 위헌이 된다.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했는데, 그 안에 있는 편지지 내용은 읽어본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만 확인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불구속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가 피의자 신문할 때 굳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으니까 무조건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챙겨줄 의무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읍번은 공탁 판례인데, 이 공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여러분들 가해자가 싫어서 얼굴 안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또 피해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한테 돈을 주라고 공탁해가지고 합의금 쪽으로 좀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공탁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가족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변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두 개가 틀린 지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5번. 우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열람 등사를 결국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따라야 되지만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사건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별건으로 공소 제어도 의미 없습니다. 법원이 보여주라 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면서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은 12조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12조 사항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관. 다음 4번에 변호사인 변호에게는 진실 의무가 인정이 되죠. 근데 거짓말을 치라는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세요. 이 정도는 변호사의 진실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위헌 판례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에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되는 위헌 판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 중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자기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통신의 자유 같은 걸로는 변호인을 연락해 볼 수 있어요. 재판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7번.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잘 왔는지. 근데 그 자체로 우리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에 서신 주고받는 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변호인 접견 등을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한을 하는데 침해는 아니에요. 근데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수사 서류 같은 것을 다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함부로 녹음, 녹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만나게 해줬으면은 함부로 막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 새벽 3시에 신청했는데 이런 것들은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공판 그 절차에서 녹취를 하면은 진술인들이 여러분들 좀 꺼림칙하죠. 그리고 법원 안에서도 속기사분이 다 이렇게 속기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자기들 증거 모으려고 진술인의 증거를 녹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 그럼 여러분들 누가 나와가지고 용기 있게 증언하겠어요. 자기 말 다 녹음되고 그다음에 녹취되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함부로 진술인에 대해서 녹취나 녹화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그 다음에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피의자 등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랑 표리의 관계에 있으니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변호인이 정식 선임되기 이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있는데 피의자 등이 이렇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만나는 것도 기본권입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니까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 지문이 틀렸는데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 2번 지문을 보시면 피의자 등에 대해서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판례 중에 피의자 신문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기니까 조금 줄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단계에 해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따옴표 쳐져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단계예요. 요건 아직 정식 선임은 안 됐지만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본권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But 핵심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탁 관련된 거. 공탁은 꼭 변호인이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최근에 경찰관부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5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239번에 1번인데 이거는 그 헌법 조문을 물어보는 것 같죠. 그래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해야 되는데 현행 범인인 경우 장기 3년인 경우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이게 이제 임의적 감면 규정이었는데 요건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들? 이거 과잉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 게 맞는데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판례. 그래서 어디가 위헌인지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기출이니까 이 조문이 여기로 가야 돼요. 신문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 이렇게 가야 되고 적법 절차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적법 처보강 이렇게 배웠어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자면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와 있죠. 잘못 와 있죠. 그다음에 신문이 위로 가야 되고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 적법, 처보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4번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침해돼서는 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영장신청권자에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상의 검사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에 그 국가보안법상 우리가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는 그렇게 막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닌데 무조건 구속기간을 연장해버린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에 이거는 조문 그대로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교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따라서 자유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게 이제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법칙 이거죠. 그래서 헌법 조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틀리게 나오잖아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신체의 자유 파트가 앞으로 한 2번 정도 끝나면 하면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진행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